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보는 토론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공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SK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 와운에서 황성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장 출발 대비해서 낙폭을 줄여서 다행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보자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앞서서 일부에서 하지만 어떤 전문가께서는 하반 경직은 자세하게 견조하게 지켜지는 가운데 상방으로 좀 열어둬야 한다.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그 증시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시장 주변에 좀 전개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벤트거리에 대해서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스페인의 지방선거가 지난주 일요일 날에, 어제죠.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에 따라서 스페인 쪽에서 과연 이제 구제 신청을 할 것인가 하는 그 여부가, 하나의 좀 유로존에서는 큰 관심거리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그 외에도 이제 경제 지표들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FOMC에서의 그 금리 결정이라든지 그에 따른 어떤 이제, 경기 판단, 금리 결정은 당연히, 우리가 예상한 수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텐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경기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QE3 집행 이후에 과연 어떻게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일종의 코멘트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와닿을 수가 있겠고요. 먼저 중국 쪽에서 그 HSBC의 그 제조업 PMI 지수가 이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제조업 경기에 대한 하나의 좀 판단 지침표로서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그 대목이기 때문에 꽤 중요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그 3분기 GDP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수치도 금요일 날에는 나오게 될 예정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세계 경기 둔화, 그리고 기업 실적 둔화, 이 부분에 이제 맞닥뜨려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난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금융업계들의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이제 IT라든지 아니면은, 제조업 들이 실적을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이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번 주도 심리는 다소 좀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국내 지수상으로는 1900에서 1950 요 사이권 수준에서의 등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네, 1900에서 1950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좀 지난주 후반부터 확대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틈새 전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원화 가치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음에 있어서 원화 강세 수혜주라든지 경기 불황에 따라서 내수주에 관심을 갖자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요. 네. 황성호 전문가께서는 틈새 전략 어떻게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지금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은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수출 관련주들은 실적이 악화되는 측면도 있고. 원화 강세주로 대표되는 종목들 중에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는 종목들 중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 원화 강세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큰 업종의 틀에서 보면은 경기 회복이 진작이 돼야 주가가 박스권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에 따른 매매 전략을 세운다면 단기 매매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업종별로 본다면은 업종별로 접근한다면 지금은 거래소의 업종 위주의 투자보다는 여전히 실적이 지금 나고, 왜냐하면 지금 3분기 실적이 줄줄이 악화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거품 논란이 있지만은 일단 단기적인 수익률을 봤을 때는 여전히 실적이 개선되고 실적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코스닥의 개별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지표, 미국의 주택 지표 자체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지만 그 이면을 열어보면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나온 게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지수의 하반 경기가 어느 정도 유지될 거라 보겠고요. 앞으로 나아질 종목보다는 지금 당장은 지금 현재 그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실적이 좋은 업종들 위주로 공략을 해가시는 게 단기적인 수익률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종목별 슬리머를 하더라도 우리가 실적을 숫자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또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켓 공감, 오늘 포트폴리오 전략은 시청자와 함께 고민해보는 10월 20일 마켓 공감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대내외 환경 개선되지 않으면서 조정장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 장세에서 안정적이고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SK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대형주 20, 중소형주 80의 포트폴리오 제시를 해주시면
하시면서 내수와 유틸리티 같은 업종에 주목을 하자라고 해주셨고요. 와운에서 황성우 전문가께서는 스마트폰 30, 중국 소비주 30, 컨텐츠 20 이렇게 업종별로 포트폴리오를 짜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의견에 동감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희와 함께 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와우넷 메신저에 접속을 하셔서요. 공감 가는 전문가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와우넷 메신저 설문 참여 방법은 먼저 검색창에서 와우넷을 치신 후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상단 중앙 메신저를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로그인 하신 후에 잠시 기다려주시면 설문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공감하는 전문가에게 오늘도 많은 지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의견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여전히 중소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코스닥 시장에 대한 외국인 기관의 차익 물량이 굉장히 강하게 출회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박스 상단에 대한 일종의 좀 부담감, 더불어서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그런 피로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겹치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화되면서 나타났었던 그런 흐름인데, 중요한 거는 이쪽 이제 소형주 쪽에서 기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오고 나서 과연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 쪽으로 가는 듯 하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시장이 지금 꺾여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땅한 대안처가 현재로서는 좀 뚜렷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그 측면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대형주 쪽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 진영에 좀 놓고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급한 어떤 기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한 차례 좀 다 소진이 된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한 그런 매도세가 중소형주 쪽에서는 나타날 가능성은 이제는 좀 적어졌다라는 일종의 좀 매물 부담이 좀 많이 적어졌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어떤 이제 수급 주체들의 현 시점에서의 자세를 좀 놓고 봐야지 되겠는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환율 수준에서 1,100원에서 1,110원 이 사이대에서는 주로 좀 관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역력합니다. 되려 주식을 조금씩 좀 팔아나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상태에서 환율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은 환차익을 좀 본격적으로 취해 나가는 측면에서 주식에 대한 매도 공세를 펼치는 그 흐름입니다. 결국엔 외국인 수급상에서는 강한 매수 전환을 기대 걸기 상당히 힘든 그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현재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도 공세를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수 대형주에 대해서도 매수를 하지를 않고 오히려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측면이죠. 대신에 소비재라든지 아니면은 이 규모가 작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들을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다라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결국에는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기대를 걸기가 힘든 그 구간에 있다. 하지만은 유동성 자체는 여전히 풍부한 그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들의 어떤 약진 흐름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방점을 찍어야지 되겠고요. 때문에 20대 80 정도 수준으로 대형주와 소형주의 그 비중을 두실 필요가 있으되, 현 시점에서는 이제 내수주라든지 아니면은 유틸리티,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 쪽에 대해서도 같이 어떤 소형주 중에서도 분산을 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기 힘든 시점, 이에 따라서 코스피가 강한 상승 탄력을 갖기 힘든 시점에서 코스닥은 이미 지난주에 박스권 상단에 거의 임박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주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물 부담은 없는 편이다. 이에 따라서 중소형주 쪽에 관심을 갖자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황성우 전문가께서는 대형주, 중소형주를 나눠주시기보다는 관심 업종 분별로 또 퍼센테이지를 정해주셨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재 같은 장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원자재 가격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상방의 움직임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업종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상당히 경기 회복 시기까지는 상당히 고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는 솔직히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장기 투자자 외에는 지금 주식을 담을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업종보다는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그쪽 기업으로 이제 집중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약간 공격적인 말로 하고 있는 죽더라도 이제 대장주 종목군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그 스마트폰 관련 30에 콘텐츠 관련주 20, 그리고 중국 내수 소비주 관련해서 30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그 장 초반에 급락세도 꿋꿋하게 버틴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는 공통적인 특징이 일단 단기 급락이나 과열이나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은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과열이라고 지금 뭐 논의가 되고 있지만 거래소의 종목을 살펴보면은 대형주 중에서도 지금 실적이 악화가 되고 있는데도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 유지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형주가 좀 저평가로 보이기는 착시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돈을 벌고 있는 업종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고요. 스마트폰이나 지금 콘텐츠 관련주도 어떻게 보면 광의의 스마트폰 관련주로 들어갑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금 예림당이라든지 아니면 대원미디어 같은 종목들 그리고 레드로버 같은 종목들이 이번 주 상당히 좀 좋게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관련주를 살펴보게 되면 전통적인 지금 강세로 보였던 어떤 화장품 관련주보다는 중국 지금까지 저평가되어 있던 중국 상장 기업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중국 관련주 중에서 차이나 하우란, 차이나 킹, 그리고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종목들은 내수 시장에서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지금도 지금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AVCH 이런 종목보다는 상승률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요. 표현의 방법에 차이가 있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관심 업종군 중에서는 중국 소비 관련주에는 관심을 갖자라고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타 업종에 대해서 의견이 약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저희가 계속해서 와운의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10대 그룹의 배당 수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10대 기업 집단의 83개 상장 계열에 작년도 배당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배당 수익률은 1.0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원 평가 대상 상장사 평균인 1.42%의 80% 수준으로 배당을 아예 하지 않는 상장 계열도 13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들어 시가총액 상위 20개사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7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위 20개사의 시가총액은 581조 5,068억 원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비중보다 1.6%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앞으로 만기 1년 이상의 기업 어음 CP를 발행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금융투자협회가 지정한 증권사는 양도성 예금증서 호가 내역을 협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초 발효됩니다. 서울에서 한 주간 전세 가격이 1,000만 원 이상 오른 아파트가 33개 단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가 추이를 조사한 결과 강남구 도곡동 도곡 넥슬 아파트 등 33개 단지가 1,00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일본의 상반기 무역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 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 일본 무역 적자 규모는 3조 2,190억 엔으로 지난 197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무역 수지가 악화한 것은 지난 3월 원전 가동 중단 후 LNG 수입이 급증하고 센카쿠 갈등으로 대중국 수출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나 SK카드가 업계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카드 발급 5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기록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카드사 가운데서도 최고 기록입니다. 하나 SK카드의 모바일 카드 사업은 SK텔레콤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향후 KT와 LGU 플러스 고객으로 확대되면 현재보다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증권은 오늘 오전 여의도 본사에서
이어룡 회장과 나재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신 이동점포 개소식을 열고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45인승 버스를 개조해 만든 이동점포는 내부에 주식 시세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버룸과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응접실 상담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Whenever I'm in times of trouble, Mama always come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예비환경 여러분, 자신을 꾸밀 필요 없습니다. 가장 솔직하게 자신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국가공인능력시험인 테셋은 평소에 경제신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논술의 경우 본인의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 테스트의 합격 비결은 예쁜 얼굴이 절대 아닙니다. 당당함인데요. 자신감 있게 원고를 또박또박 읽으면 카메라 테스트는 오케이. 당당한 겸손,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색깔을 당당하게 보여주세요. 한경 미디어 그룹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세요. 진짜 꿈 한번. 마켓 공감 오늘의 시간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가운데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장세에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짧게 정리를 해본 이후에 자세한 종목군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윤종필 센터장께서는 1900에서 1950선까지 이번 주의 상황을 봐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박스권에서의 변동성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글쎄, 이제 박스권의 변동성 장세라기보다는 과연 언제쯤 시장이 제대로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지 되겠는데요. 이게 최소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기 후퇴 현상이 물론 이제 미국 쪽에서는 경기 지표가 다소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모두 다 후퇴 현상이 연출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자, 이런 부분이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과 유로존에서 이 공조화하면서 대책을 강하게 이제 내놓았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달 전 시점에서의 얘기가 되겠는데, 그에 따른 어떤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장이 힘을 받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봐야지 되겠죠. 그 결과물이 이제 나타나려면 시기상으로는 아마도 11월 중순이나 12월 초 그 정도 시점이 돼야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봐야지 되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시기상으로 또 이제 다음 달까지는 대선 국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어떤 불확실성 요인 속에 계속 휩싸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아마도 11월 달까지는 이러한 좀 지리한 국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한 지리한 국면 속에서 유동성은 계속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붕괴되기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계속 좀 빠른 순환매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루한 장세에서 그나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은 살아있는 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11월 정도까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이러한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해결이 되면서 시장의 반전의 신호는 어떤 가격 지표라든지 어떤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 만약에 반전 지표를 볼 수 있다면 원자재 가격은 일단 계속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 93달러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지수도 강한 좀 반등을 보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추세적인 시그널 같은 경우는 유가가 100달러가 상당히 견고한 지지선으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 이상의 투자자라면은 100달러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대형주나 기타 거래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이 아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때까지 약간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의 의견이
종합이 됐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은 윤종빈 센터장의 의견에는 49%가 동의를 해주셨고요. 황성호 전문가의 의견에는 51%가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좀 업종별로, 종목군별로 자세하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방어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내수 업종이고요. 네. 내수 종목을 좀 살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네. 사실 그런데 내수주가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약간 가격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수주 하면 이제 내수 필수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이제 음식료 아니면 의류, 제약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거의 1년 내내 좀 상승세를 탔다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만큼, 경기 불투명성 속에서 시장이 그 대안주로서 내수주를 이전서부터 계속 좀 선택을 해왔고 그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이제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역대적으로 가장 높은 그런 밸류에이션 수준에까지 왔다라는 일종의 좀 고평가 논란에 또 휩싸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고 하기 때문인데 근본적으로 이들은 이제 내수 쪽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새로운 어떤 이제 스마트 진영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고 있듯이 내수주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관점으로 새로운 신성장 시나리오가 현재 좀 구축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특히 중국 쪽으로의 어떤 이제 수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같이 맞물리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놓고 봤었던 어떤 평가 기준에서는 다소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새롭게 레벨업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수주 이외의 다른 방어적인 업종군을 우리가 고를 때에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자꾸 방어로 몰고 가시는데 예.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방어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 방어를 지수가 불안하다 보니까 좀 덜 빠지는 종목, 안전한 종목 찾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은 좀 상대적인 수익률에 좀 차이가 좀 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약간 시장을 좀 공격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장일수록 올라가는 종목이 더 탄력을 받아서 힘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살펴봐서 저 종목과 연관을 지른다면은 지금 스마트폰 관련해서 유일하게 못 오른 업종 테마 중에 하나가 전자책 관련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그 컨텐츠 관련주와 지금 전자책 관련주 동시에 사업을 하고 있는 예림당을 첫 번째 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 관련 내수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기존의 에이블 CNC라든지 한국콜마라든지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종목들보다는 중국 관련주 중에서는 차이나킹을 포트폴리오로 편입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두 종목 정도가 아마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 테마로 엮여간다면은 여전히 스마트폰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남은 콘텐츠는 전자책 분야이기 때문에 전자책 관련 테마를 한 S24라든지 아이리버라든지 예림당과 더불어서 종목군으로 놓고 공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비록 이렇게 박스권에 머물러 있더라도 너무 위축되지는 마시고 종목별 슬리머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슬림화된 종목군을 대상으로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종목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앞서서 업종군 쭉 제시를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이 이 중에서도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유틸리티 그리고 의류 이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해외 그 자원개발 쪽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4분기에서부터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성과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 주자들의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유틸리티 해외 자원 쪽에는 한국전력이라든지 아니면 한국가스공사 이들도 같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영역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아니면 LG 상사 쪽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내수 업종 중에서는 가장 소외되었었던 영역입니다. 그만큼 실적이 이제 뒤따라주지를 않았었는데 4분기에서부터 이제 살아난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LG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한섬 이러한 종목들 쪽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시면 충분히 성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럴 때 필요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유망 종목까지 곁들여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와운에서 황성호 전문가, SK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